뉴스사이다 오늘도 프레시안의 박세열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절차가 본격화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정 후보자 지명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죠. 그 사흘 만에 청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임명 동의안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내년 1월 8일이 청문 기한이 되는 거고요. 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다른 장관들은 뭐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데 이 국무총리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국회 표결이 필수적입니다. 네. 여야 반응이 일단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을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 적임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단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동을 하고 나왔어요. 예.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 인사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보면은 이런 프레임이 일정 부분 먹힌 적도 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을 보면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전 소장을 국무총리에 임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낙마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삼권 분립 이슈 때문에 낙마를 한 건 아니고요. 낙마 이유는 재산 문제인데 당시 야권에서는 지금 민주당 쪽이죠. 이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을 많이 제기를 했었죠. 정세균 후보자는 이 삼권 분립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일단 전공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출근길에 이렇게 물었는데요. 삼권 분립 훼손을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라가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울 때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공인의 태도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죠. 격의 논란이라든지 삼권 분립 훼손의 논란이라든지 잘 설명을 하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과거에도 그렇고 이 의원 불패, 정치인 불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출신이 청문회에서 이런 어떤 온정주의나 이 동료 의원들의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낙마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만 정치인이라고 다 무사하진 않습니다. 과거 이완구 국무총리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는데 청문회에서는 불패 신화를 이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결국 누적돼서 발목을 잡아서 낙마를 하게 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세균 후보자의 이 개인기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을 내년 1월 8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네. 근데 못 마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표결이 그 이후에 1월 며칠이죠? 1월 15일입니다. 1월 16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15일 자정까지는 총선에 출마하는 고위공직자는 1월 16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이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까지는 후보 총선에 출마하려면은 공직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낙연 총리가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이낙연 총리인데 총선 룰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후임자 국무총리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 미지수인 상황에서 15일이 데드라인으로 잡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조급한 그런 상황인데 이 선거법 처리도 해야 되고 공수처법도 해야 되고 또 총리 표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야는 당분간 이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이낙연 총리가 15일 전에 못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측이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슈가 이제 바로 여권 민주당의 전국 매니지먼트 능력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15일 전까지는 정치력을 즉 잘 발휘해서
이 이낙연 총리 문제나 정세균 총리 표결이라든지 선거법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전국 관리를 하느냐 이 예. 문제인데 최악의 경우 이 15일 날 이낙연 총리가 사퇴를 못하면 지역구에 내년 총선에는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례대표를 받아서 총선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비례대표로 나가는 거는 1월 15일 이후에 또 해도 되는군요. 이 기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 여유가 좀 더 있는데 어찌됐든 이 상징적인 지역구에서 이 여권에 가장 이 유력하고 가장 유명한 인사를 내보낼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은 여권의 총선 전략에도 사실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어찌됐든 선거법이 빨리 처리가 돼야 되고 정세균 후보자 인준 표결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첫 번째 단추는 어쨌든 선거법 문제네요. 네, 이 여당의 계획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권 여론조사 1위 이 각종 여론조사에 기록을 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게 또 유력한 상태라고 거론이 돼요. 그리고 그 말고도 이제 인재 영입 문제도 있습니다. 인재 영입을 하더라도 어떤 선거법 룰에 따라서 어떻게 인재를 배치할지가 예.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법을 마무리를 해야 됐죠. 그런데 선거법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 쉽게 말해서 선거법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뭐 인사부터 총선 지금 총선기획단이 뭐 개점 휴업이라고 그러는데 예. 모든 전략들이 다 올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1월 15일 이전에 공직 정리해야 할 사람 중에는 청와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5일 전까지 청와대에서도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와요.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 총선에 출마를 한다. 예. 이 설왕설래가 있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뭐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여권 분위기나 이렇게 출마를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고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인사 요인들이 굉장히 대거 발생할 상황이 생기고 있죠. 예. 국정상황실장이 바뀌면 이 정권 운영 방식도 여러 가지 미세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또 청와대 개편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나오면 그게 또 정치권의 쟁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여당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이 복잡한 연말입니다. 복잡하고 아직 갈피를 못 잡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박세열 국장이었어요.